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금요일날 3% 떨어져서 끝났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의 한 70% 정도, 거의 한 70%다 될 정도를 시설 투자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겪고 있는 HBM 관련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는 점. 그쵸? 시장 선점. 그리고 두 번째, 기술 경쟁력에서 약간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세 번째는 고객 확보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한 가지는 어디요? 엔비디아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콜 테스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만 돌려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에서만 받는 게 과연 달가울까요? 그쵸? 그렇지 않죠. 둘을 이렇게 경쟁시키면서 가격적인 우위 그리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조금 각인시켜야 엔비디아 쪽에서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요.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약간 좀 기술력을 좀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딱 이야기를 드리면 HBM3E 이게 12단짜리입니다. 12단짜리인데 이것만 딱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버전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언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제가 말한다고 그게 신빙성이 있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성공은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시장 선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초기에 있었던 높은 마진율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쵸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량 양산 체제로 지금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의 지금 M15X 공장에 가보면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M15X 공장이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HBM 그 설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한미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마이크론의 장비가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다들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 할 것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언제 할 것이라는 그 기간까지 갈 때 동안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단, 이 저가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돼서도요. 전혀 지금으로서는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쵸? 어저께죠? 금요일 날 적용이 됐었던 한 3% 떨어지는 이 정도의 시세는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온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연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자 그냥 무조건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30%, 그쵸? 30% 정도의 물량은 대주주 지분, 그쵸? 27% 정도가 대주주 지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한다면 30% 정도 이 정도는 대주주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한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목적에 나왔었던 세 가지 운영자금 그리고 시설 투자, 그 채무 상환 이 세 가지 중에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은 대주주 쪽에서 책임을 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언제 타점을 잡을지 그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증자 권리락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나 증자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거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매도하면 권리락된 만큼은 내가 돈으로 들어오니까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하시는 걸, 이건 추천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팔면 돈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저가에서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월 1일 24년도죠. 1월 1일부터 5월 25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내 계좌 수익률, 그쵸? 내 계좌 수익률은 457%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보면 계속해서 바뀌죠. 이거는 그냥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그 매매를 해왔길래 이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종목단에서 보면 되는데 종목단에서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게 하나마이크론 기준에서 보면 반등을 확인하고, 그쵸,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타점은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다. 그게 신고가 구간에서든 반등을 확인해서든, 그쵸, 저가 구간에서든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5%, 금요일 날에도 5%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5월 8일 날에는 14% 정도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최근에 뭐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들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그쵸, 계속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2%씩 이렇게 손절을 하는 구간도 있지만 밑에 보세요. 5월 14일 날 25%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을 시키죠. 자, 이렇게 매매를 내가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져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월 20일 시장가 매수 KBI 메탈. 아까 전에 KBI 메탈 보셨죠? 이거 모두 다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쵸? 반등을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언제 얼마의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제가 뭐 KBI 메탈 8시 54분 장시작전 시장가 매수 전부 다 장시작전이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증자 관련돼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유상증자 한다. 유상증자. 이때 나왔죠? 정확하게 따지면 요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근데 요날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죠. 근데 그 전에부터 빠졌어요. 이때는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일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세를 보인 과정 중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한 번 더 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하락 부분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주가는 선반영하는구나.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내부에 숨겨져 있던 악재가 해소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의 HBM에서 어려웠던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 선점 실패, 그쵸?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 확보. 근데 이 중에서 고객 확보 관련된 건 문제될 게 없다. 기술 경쟁력은 삼성전자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죠? 자, 초기에 발생했었던 HBM 시장을 선점을 했다면 무엇보다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HBM을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될 거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갈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시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때마침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아주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잡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하고 잡아야 되는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유상증자 관련돼서도 이제는 악재가 다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그리고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잡는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안 시키면 매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마이크론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은 선반영한다.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